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노은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프리토킹을 하려고 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국어를 발음하는지, 어떤 속도로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는지 좀 프리토킹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은 10시 반이 조금 넘었고요. 선생님은 지금 혼자서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고 있어요. 원래 10월이면 영국의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구름도 많이 끼고 그러는데 올해 가을에는 지금 10월 말인데도 날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 아침에는 되게 밝아요. 되게 화창하고 낮 시간대 되면 좀 흐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영국에서 밝은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 가을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영국에 사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이 화창한 가을 아침을 즐기기 위해서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길거리에서 혼자 마이크를 달고 얘기하는 게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은 프리토킹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팟캐스트 채널을 위해서 열심히 녹음하도록 해볼게요. 길가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서 나무에서 어떤 열매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밟으면서 지나가니까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아마 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을에 뭔가 그 길에서 이상한 그 더러운 냄새 그런 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영국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그거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좀 까먹었어요. 영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까먹는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조금 말을 아끼려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선생님이 혼자 말하는 걸 보면 너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조용하다 하면 그때는 아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든 계속 말을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부모님이 여행을 되게 자주 가세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께서는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되게 자주 가세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여행 가실 때마다 강아지를 저희 언니 집에 맡기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언니가 전화가 와서
강아지랑 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내년 2월에 영국에 여행을 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엄청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면 언니는 이렇게 유럽 국가에 오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설레하면서 들떠 있어요. 2월이면 날씨가 엄청 안 좋고 추울 텐데 언니가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에는 캠벨파크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원은 사람도 이제 많지 않고 공원이 넓기는 한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가끔 좀 혼자 가면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좀 해가 빨리 지는 저녁 그쯤에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낮에는 뭐 사람 없어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걷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기계 소리가 들리는데, 이 기계 소리는 가을이 오니까 그 여름 내 무성하게 자랐던 그런 잡초 같은 것들을 자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가 할로윈이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들은 할로윈인데 뭐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아무 계획도 없답니다. 선생님에게 10월의 마지막 날은 그냥 10월의 마지막 날 그 자체예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뭐 만약에 선생님 이웃 중에 애기들이 와서 트릭 올 트릿 하면은 뭐 사탕 같은 걸 줄 의향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제대로 할로윈을 챙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걷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동사, 형용사의 그 변형이 많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의 변형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되게 잘 따라와요. 되게 빨리빨리 잘 배워요. 뭐 예를 들면 모음, 자음, 그리고 이중 받침, 그러니까 더블 받침, 그런 것들 발음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금방금방 배워요. 그런데 이제 토픽 파티클, 뭐 서브젝트 파티클, 오브젝트 파티클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에는 없으니까요. 대부분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영어가 익숙하거나 아니면 영어권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칠 때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같은 거를 좀
그려보려고 해요. 아니면은 이제 비유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동사나 형용사, verb, adjective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긴팔을 입고 코트를 입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약간 그런 것처럼 동사와 형용사도 어떤 콘텍스트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럼 얼추 친구들이 잘 이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쓰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동사와 형용사의 변형 이런 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발음?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 콘텐츠를 친구들이 많이 본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 한국어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한국어를 실제로 한국인들이 발음하는 속도를 들으면 학생들이 다 못 알아듣기 쉽더라고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국어가 first language인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어요. 한국어를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되게 빨리 말하는구나, 약간 이런 거를 별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말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약간 한국어를 실제로 말하는 속도로 말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예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면 너무 빨리 말하는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인이 말하는 그 발음이나 속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더 높은 레벨로 가고 싶을 때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어 발음 속도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거 익숙해지는 방법은 아무래도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어 실제 영상 같은 걸 봐야겠죠? 그렇지만 또 좋은 게 선생님의 팟캐스트? 선생님이 이제 매 주마다 한국어 표현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은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러닝하거나 뭐 이럴 때 편하게 팟캐스트를 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제 선생님이 실제로 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한국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아무래도 실제 한국어 화자의 속도를 체감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선생님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는 이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분들로부터 시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좀 걸어볼게요. 네. 풍경이 너무 예뻐요. 선생님은 영국에 산지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너무 없어요. 친구가 너무 없어서 심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한테는 최고의 친구인 선생님의 영국인 남편이 있지만, 남편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데 영국에서 친구 만들기가 좀 쉽지 않네요. 특히 선생님같이 뭐 런던이나 뭐 맨체스터 이런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다시 날씨가 흐려지고 있어요. 다시 흐려지고 있는데 제발 비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우산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빗방울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져도 무조건 우산을 켜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비 자체가 선생님 옷에 묻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또 머리에 묻는 것도 너무 싫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우산 안 가지고 왔어요. 제발, 그래서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또 단풍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진도 찍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운동장이 있어서 운동도 해요. 달리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주말에 비하면 공원이 굉장히 한산해요. 네, 한산하다는 거는 바쁘다는 뜻이에요. 참, 영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운동하는 게 되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운동하려면은 몇 번의 그런 다짐이 필요한데 영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습관화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밖에서 뛰는 사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다른 점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동네만 있는 게 좀 아쉬워요 정말. 뭔가 런던에 가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이 시간에 평일 이 시간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솔직히 거의 없죠. 백수가 아니면 백수라는 거는 영어로 치면 unemployed person 이라는 뜻이에요. 네. 선생님 친구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안 돼요. 오늘 평일인데 공원에 차가 엄청 많아요. 공원에 되게 주차가 된 차가 많은데 이 사람들 다 평일에 회사 안 가나? 조금 궁금해지네요. 선생님도 영국에서 언젠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영국은 한국이랑 운전하는 방식이 달라서 선생님이 영국에서 운전을 잘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은 아마 운전 강습? 운전 레슨을 듣게 되면은 아마 30번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는 거의 없는 라운드어바웃이 영국에 엄청 많거든요. 특히 선생님이 사는 동네에는 진짜로 라운드어바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국은 한국하고는 달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법도 다르고 이런 것도 배우려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벌써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약간 겁이 나요. 그래도 일단 기회가 생기면 운전해보고 싶어요. 네. 선생님은 한국에 있을 때 현대차를 운전했었어요. 현대차 정말 좋아요. 현대차 기능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 현대차를 운전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영국에 와서는 차도 없고 하니까 가끔 답답해요. 뭐 어디 가고 싶은데 맨날 남편이 운전해서 데려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왜냐면 선생님이 사는 이 동네는 버스가 좀 규칙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선생님도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을 해서 영국에 이곳저곳 여행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선생님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어서 잠시 조용히 할게요. 나중에, 이건 아주 나중에 일인데, 선생님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특히 이게 영국에 사는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실제로 한번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게 만나서 각자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그런 것들, 한국을 왜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런던이나 뭐 그런 곳에 장소를 대여해서 한국 요리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이건 언제까지나 소망이니까요. 만약에 언젠가 구독자가 한 100명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또 한 30분 걸었더니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원래 여름에는 선생님이 이 공원을 30분 정도 뛰었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뛰지 않고 있는데 뭔가 이제 뛴다고 해도 운동복 제대로 갖춰입고 겨울 두꺼운 운동복 제대로 갖춰입고 나오면은 그래도 뛸만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공원 근처에 뭔가 텐트 같은 게 보여요. 무슨 이벤트가 있는 건지 텐트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텐트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뭔가 닌텐도 그 메이플 스토리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가까이 가서 무슨 행사인지 한번 보고 올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이제 슬슬 목이 말라요. 덥다. 저쪽에서 어떤 분이 강아지 2마리를 산책하고 계세요. 근데 강아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그 팟캐스트 화면에 보면 강아지 2마리 있잖아요. 그 강아지 2마리가 선생님이 키우던 강아지들을 상징해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너무 보고 싶어요. 한국에 지금 있어요. 근데 강아지 중에 한 마리 강아지, 흰색 강아지는 2년 전에 무지개 다리에 건넜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는 말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래서 선생님 강아지도 2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지금은 푸들만 있어요. 푸들. 이름은 다레인데 한 15년 정도 살았어요. 왜 이름이 다레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이름이 다레냐면은 선생님 이름의 다에다가 내일 해서 내일의 네 자를 리을로 해서 다레예요. 선생님이 2010년에 영국에서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선생님의 엄마 아빠가 선생님에게 좋은 선물로 강아지 다레를 입양하셨어요. 입양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adopt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다레는 선생님에게 정말 소중한 강아지예요. 선생님이 20대를 거의 같이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다레가 푸들이라서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울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거나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감정을 읽고 선생님 옆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강아지예요.